일정한 위반 행위를 통해서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거든요. 장사니까. 예.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위반 행위를 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고, 예. 계속 그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규제하는 방법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겠다. 이런 개념으로서 새로운 제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금전적 제재가 과징금 제도인데 과징금은 처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정상 제재는 맞아요. 그러나 형벌에 대해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처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벌써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바로 획득한 거죠. 과징금 부과와 행정 형벌 부과가 동시에 일어나도 괜찮은가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과징금, 한 보험회사에 과징금과 행정 형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중처벌 아닌가? 자, 이중처벌 할 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처벌을 중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중복 처벌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럼 하나의 행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행정 형벌도 부과하면 이건 이중처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들었어요. 당연히.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간 겁니다. 위반 행위 하나였는데 과징금도 부과하고 행벌도 부과하고 이러니까 왜 한 행위에 두 번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들 수도 있어요. 이 제기해도 돼요. 그래서 법원이 있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거죠. 행정 형벌은 처벌이고 과징금은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상 제재일 뿐. 그래서 두 개의 벌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와 행정 형벌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또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예. 위반한 자를 내버려 두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행정상 제재를 행정법상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반한 자를 그대로 두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점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사법 영역은 크게 이 보험업법에서는 별로 문제 삼을 게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관여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험업법에서 주로 시험 낼 만한 건 아닌 거죠. 그럼 보험업법에서 낼 만한 분야는 어디냐? 국가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느냐? 무엇을 처벌하고 있느냐? 뭘 하지 말라고 하더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공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라고.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그냥 간단하게 굉장히 내기 좋아요. 그건 반드시 봐둬야 돼요. 밭이 평수가 10평인 사람하고 100평인 사람하고 10평만 개간하면 되는 사람하고 100평을 개간해야 되는 사람은 활동량이 차이가 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보험업법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이 간단하다, 별거 없다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별것 아니니까 대충 해서 점수만 대충 따자. 이 전략은 최악의 전략이다.